이거 배우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프레임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주의사항들 배워볼게요. 그냥 이건 그러기에는 너무 베이직에 가까운데, 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되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뭐 메타 프레임 보시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첫 번째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행동. 이러면 안 됩니다. 설득하려고 하는 말을 길게 하는 순간 끝이다. 예시도 들어드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사람들이 좀 프레임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는 게, 프레임적인 행동은 가치가 높은 행동이고 너무 센게 나의 가치를 지켜, 나 존나 센 척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오해는 진짜 하지 마세요.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프레임 바이브 강의를 듣지 마시고 스타터 강의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했지만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요번에 누가 이런 질문을 하셨었는데, 여자애랑 사귀는 과정에서 자격심사를 했는데 라포도 부족하고 뭐 여러가지 좀 친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대. 그래가지고 자기 이상형을 갖다가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지금 맞춰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일단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상대방이 이상형의 남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서로 뭐 이상형도 확인하고 뭐 서로에 대해서 좀 알아가면서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세상은요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아서 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잘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이라는 게 100% 맞는 사람하고 맞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싫은 사람하고 만나는 경우도 있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더라도 내가 저 새끼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저런 싸가지 없는 새끼랑 누가 만나 막 이러면서 욕하다가도 이제 잘 되는 경우도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래 달라요. 여러분들 한 배 속에서 태어난 형제들끼리만 하더라도 달라요. 만약에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만난다면 여러분도 형제자매랑 만나야 됩니다. 근데 형제자매랑도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거든요. 하물며 남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군가와 연애를 할 때 만나는 사람들은 전혀 여러분들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연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너는 왜 나랑 만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오빠는 왜 나랑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당신과 만나는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행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가치가 좀 떨어지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고, 프레임적인 측면에서,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은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구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주 표면적으로 이야기 쉽게 설명하면 나에 대해서 막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걸 막 보여주는 행동은 왠지 가치가 떨어져 보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근데 이거는 핵심은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프레임적이면은 무조건 설명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절대적인 룰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핵심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야. 잘 모르면 그냥 룰만 따르면 됩니다. 잘 모르면은 핑계나 설득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핵심을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지는데, 핵심은 상대방의 비위만 안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표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이론이 뭐고 난 잘 지금 개초짜여가지고 잘 몰라요, 모르겠다 그러면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핑계대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빠 왜 나랑 만나? 혹은 내가 왜 만나? 이렇게 하면 그걸 갖다가 막 설명하고 내가 어떤 좋은 남자인지 어떤 좋은 여자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상 가치가 떨어져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요번에 오프라인에서도 화이암님한테도 이야기해 드렸지만은, 세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냉정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자를 만나거나 남자를 만난다는 건 행복한 일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나는 게 마냥 행복해 보이기는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때요? 남자가 여자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가적인 문제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고 여자를 지속적으로 책임지고 케어해주고, 뭐 쉽게 얘기하면 매일 연락도 해줘야 되고, 만날 계획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야 되고, 그리고 또 걔랑만 항상 뭐 성관계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자유도 속박당하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여자와 만나는 게 마냥 행복해 보여도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도 발생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남자들만 아냐,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들도 어떻게 생각해? 남자들을 바라볼 때 무조건 덥석 들어가요? 그러진 않잖아요. 남자들을 바라볼 때 항상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 남자가 나를 잘 책임져 줄지,
그냥 나만 먹고 버리는 건 아닌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남자들을 바라볼 때 이 남자들에게 내가 의지해도 계속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따져본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근데 분명히 남자들은 그런 어떤 고생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마냥 나를 좋다고 하는 거는 조금 이상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여자들 입장에서는 물론 내가 예쁘고 그래서 남자들이 관심을 가져줄 수는 있지만 막상 나를 어떻게 해서든 당장 설득하고 어떻게 해서든 발림말을 해가지고 나를 먹어보려는 남자와 그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얘가 진실되게 행동하는 사람을 여자들은 가려낼 수 있거든요. 내가 방금 전자로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입 바른 소리만 해가지고 당장에 그 여자를 기분 좋게 만들고 설득해서 어떻게든 잠자리로 이끌려고만 하는 그런 남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뭔가 마냥 기분 좋은 얘기를 듣는 것보다도 가끔은 자기가 나는 그건 싫어, 그건 안 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솔직해 보이고 신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다고. 근데 막상 현실에 돌아가면 착한 남자보다 나쁜 남자를 찾게 되는 그런 현상들처럼 무의식이라는 게 여자들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여자들의 무의식이라는 게 정하는 바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좀 더 현실적이고 실용성 있게 접근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냥 지금 여자들에게 그냥 비위만 맞추려고 하는 행동이나 설득만 하려고 하는 행동들은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깊은 얘기를 하면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 이렇게 왜 철학적인 얘기를 하냐. 물론 철학적인 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이제 좀 그런 부분들에 차등을 줘서 이제 첫 번째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행동은 그냥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좋으니까 그냥 잘 모르시겠으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대응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자친구나 이제 남자친구가 왜 나랑 만나냐, 왜 내가 좋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할 수 있냐면, 그래 내가 왜 만나지? 고민 좀 해봐야겠는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선택지가 그 여자를 설득시키는 게 유일한 선택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른 선택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왜 좋아해? 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왜 오빠를 좋아했는지 한번 고민 좀 해봐야겠다, 내가 좀 시간 좀 갖고 고민을 해봐도 돼?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다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아니면은 왜 나를 좋아해? 안 좋아해. 왜 만나? 그냥 만나는 거지 뭐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남녀가 왜 만나겠어, 그냥 만나는 거지 뭐, 그러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게 장난이든 뭐 편한 관계든 뭐 이게 어떤 게 정답은 없습니다. 처세에는 왕도가 없어요. 다만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철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 드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상대방의 비위만 맞추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진실되어 보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니 뭐 싫으면 싫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프레임이에요. 그게 바로 프레임입니다. 내가 철학에 맞게 아닌 건 아니고 좋은 건 좋은데, 그러면 철학이 뭐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철학이 뭐냐? 그러면은 기준이긴 한데, 기준이 뭐냐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행복이 뭐냐 또 물어봐요. 곤란한데요. 아무튼 행복한 거는 뭔지 아시죠? 인간의 무의식적으로,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무의식적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어려운 것도 아닌데, 행복은 일단 수면과 휴식, 그 다음에 두 번이 욕구 충족, 그러니까 에너지 한도 내에서 무리하지 않는 측면에서 욕구를 충족하고, 자기를 수신이라고 하죠. 수신제가 치국 편천하에서 수신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내가 뭐 너무 무리해서 성관계를 한다던가 그런 건 문제가 되겠죠. 내가 에너지도 안 되는데 맨날 정자를 빼내는 행동, 무리가 있겠죠. 아무래도 자기의 삶이 무너져 내리겠죠. 나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욕구를 충족하는 게 행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수면과 휴식을 잘 취하고 잘 섭취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면서 그 안에서 에너지를 적재적소로 리소스를 잘 분비해서 사용하면서 욕구를 충족한다는 건 굉장히 행복하고 멋진 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무조건 욕구는 나빠, 섹스 안 돼, 이거는 죄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이제 표면적인 거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진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 올챙이비처럼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이 적당하다. 그렇게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 뭐 체력 관리를 적당히 해나가면서 그런 것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써 있는 대로 이렇게만 하면요, 여러분들이 프라이즈가 되는 거예요. 프라이즈가 따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운동내추럴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기준도 잘 따라오고 있다면 너가 말 잘 들어서 하면서 칭찬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렇지 않을 경우 난 바로 헤어졌을 거라고 하면 된다. 그럼 무조건 지킨대. 아무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자기를 좀 컨트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다 무너지면요, 장기 연애를 실패해서 그래요. 이게 뭐 선생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신이 실패하면은 장기 연애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연들 갖다 다 보시니까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다 권태기 찾아와가지고 다 투덜거리다가 싸우다가 서운해하고 그러다가 헤어지잖아요. 가장 그러면은 근원적으로 헤어지지 않으려면은 누가 잘했어야 되냐? 이런 것들 딱 따져보면 남자가 기본적으로 중심을 쓰고 수신을 잘했어야 된다라는 거 기본이에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 장기 연애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 근데 무조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신처럼 완벽하게 살라는 건 아니고 실패할 때도 있죠. 에너지 컨트롤이나 실패하거나 어디선가 닥친 어떤 위기, 어디선가 닥친 어떤 재앙,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죠.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은 웬만하면 이걸 지키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잘해야 돼. 근데 맨 처음에 제가 이 강의를 처음 만들 때 이 모든 건 다 남자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남자가 중심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다 생긴 거다, 장기 연애가 무너지고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큰 틀에서는 맞는데 여자들도 너무 자기 관리를 안 하고 너무 뇌절하면 좀 문제가 있다. 자기 삶을 어느 정도 컨트롤해 가면서 자기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수신하고 에너지 한도 내에서 욕구도 충족하면서 자기의 삶의 기준에 맞게, 계획에 맞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자분들에게도 프레임 강의를 좀 해드리죠. 자, 맞습니다. 화염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자들도 불안을 어느 정도는 셀프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 좋다.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이 이론대로 살아가는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없어. 이런대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가지고 자기의 기준에 맞게, 철학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자들에게 막 기대려고 하는 남자가 굉장히 많고요. 여자들을 갖다가 엄마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굳이 그런 남자들과 오랫동안 만나거나 잘해보려고 한다면 당연히 수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남자보다 더 강력한 멘탈을 수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강조가 되게 되죠. 이제 남자가 못하면 여자가 해야 되는 거야. 둘 다 안 하면 망하니까요. 그죠? 스트레스 관리 못해서 술, 담배 찌들고 뭐 게임에 찌든 남자가 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라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오늘 데이트 코스 어땠어? 완전 좋았지? 오늘 오빠 키스 어땠어? 쩔어? 오늘 오빠가 회사에서 이런저런 일을 해결했는데 엄청 멋지지? 어때? 잘했지? 야, 오빠 완전히 멋지지 않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 그런 행동들을 하면은 안 됩니다. 여자분들도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갖다가 여자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좀 갈등이 되긴 하는데요. 여자들도 자기가 예쁘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확인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들 원래 예뻐요. 예, 괜찮아요. 근데 자꾸 나 오늘 어때? 예뻐?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여자분들의 어떤 본능이 좀 남자랑 달라서 그렇기는 해요.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본능 중에 하나가 관심을 받아서 슈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본능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 받으려고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 갖다가 억제를 해야 되냐,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너무 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어때? 오늘 예뻐? 근데 그래 예뻐. 그러니까 말투가 왜 그래? 별론가 봐? 뭐 이러면서 따지고 들고 막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는 하면 안 되고, 당연히 예쁘겠죠. 근데 여자들이 좀 바라는 게 그런 본능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기술들이 있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타터 쪽에 가보면은 배려의 기술 중에 여자들이 오늘 스타일이 어떤지, 화장이 잘 됐는지, 옷이 예쁜지, 오늘 뭐 너 스타일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야, 저번에 너가 이런 옷 입고 나왔는데 야, 오늘 이런 스타일 입고 나오니까 되게 매력 있다, 되게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런 게 기술로 있을 정도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그런 본능이 강한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아무튼간 이런 식으로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본능들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이걸 아예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만,
너무 예민하게 파고들지 말고, 그러니까 여자들의 불안을 처리하는 것도 완전히 100% 처리하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어느 정도만 처리해라. 뭐든지 남자가 인정해줘야지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너무 목매지 마라. 너무 여러분들 다 스스로가 다 예쁘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남자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절절매고 인정 못 받으면 삐지고 그러지 마라 이거죠. 내가 얘기했지만은 세상 남자들이 이런 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 연애를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뭐 적당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계속 가도록 할까요? X라고 하는 건 개소리다 이런 건 아니다, 화나게 해도 된다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상대방의 이성, 1번에서 이야기했지만 본질은 뭐예요?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사고 상대방의 기분을 절대 나쁘게 하면 안 돼, 그래야지 사랑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장기 연애를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여러분들은 100%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자존감을 해치는 나쁜 학습이라고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기에서 두 번째가 아부하기 학습이에요. 아부하기 학습이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다 보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가 1등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러면 원래 있던 1등은 어디 갔냐 이겁니다. 원래 있던 1등은 내가 2등을 만들고 3등을 만들어서 걔가 자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갑자기 부모님의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자기가 뭐 2등을 하는 바람에 의대에 진학을 못해서 자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죄송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짜장면을 선택했다고 해서 짬뽕이 섭섭해할까봐 걱정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다 보면, 내가 국밥집을 차렸어. 그 국밥집이 잘 돼. 그래서 주변의 국밥집들을 다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일입니까? 근데 마치 사람들은 그걸 잘못된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더 좋아하는 여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잘못된 일인가요? 누군가를 실망시켰을 때 아니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세상 일이라는 건 그러면은 다 만나? 다 만나도 실망이야. 아, 실망시키면 안 되지. 좋아하는 애들 다 만나줘야지. 그러면 다 골고루 만나? 골고루 다 사겨? 한꺼번에 다 사귀자 10명을. 그러면은 행복이야? 그것도 또 실망스러운 일이지. 그것도 무슨 변태 같은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한 1인이라고 하더라도 걔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에 그런 법은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100% 만족시킬 수 있고, 아 잘할게, 내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연애가 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만 여자를 화나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자친구는 매일매일 연락해 주기를 바라는 거야. 내가 여자친구를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도 무리해가면서 매일매일 연락을 해. 나는 바빠가지고 원래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뭐 5분마다 연락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5분마다 연락을 해줘야 된다고 하도 때를 쓰고 안 하면 헤어진다고 협박을 하는 바람에 해주고 있는데, 그게 얼마 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장기 연애라는 건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에너지라는 거는 유한하고, 그 유한한 에너지를 잘 배분해서 사용해야 돼요. 제가 위에서도 설명했지만은 에너지를 통제하는데 실패하면 끝나요. 장기 연애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자가 화나든 말든 뭐 남자친구 화나든 못하든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하다 보면은 걔가 실망하겠죠. 아 그것밖에 못 해주냐고 그러겠죠.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수치심을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해요. 야 너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람의 태도가 이게 맞아?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너 나 좋다고 하지만은 진짜 좋아하는 거 맞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아? 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를 안 좋아하나? 나 존나 좋아하는데 뭐 좋아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런 행동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지금 1번, 2번, 3번이 연속적으로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걔한테 뭐 확신을 시켜주려고 한다던가 이런 행동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 설명해줬죠. 사례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죠. 오빠 왜 이렇게 키스를 잘해? 오빠 처음 아니지? 여자 많이 만나봤네. 그러면 아니야 내가 너 처음이야, 뭐 이런 얘기하는 거야. 에이 거짓말. 아니 나 진짜 아닌데 오빠가 뭐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냥. 그러면서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뭐 여자가 화났다 그러면 뭣도 모르고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 그냥 미안해, 내가 화나게 해서 미안해, 그렇게 해서 빌고 그러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너무 진실성이 떨어지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진정성이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라 싸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뭐가 잘못됐냐 이거야. 여자들이 그러면 뭐라 그래? 아니 뭘 잘못했는데, 오빠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뭐 그러면서 그게 난감해하고 막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예능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셨잖아요. 저 뉴HB님이 현남친 자꾸 저한테 죄송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죄송할 일은 없어요. 자기가 개개인의 그 순간에, 우리는 어른이고요, 나이가 많잖아요. 각자 자기가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한 게 뭐가 잘못된 일은 없죠. 누군가를 선택하다 보면 누군가를 실망시킬 수도 있지, 왜 그게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그래야 신뢰라는 것도 생기지 않겠어요? 내가 누구든 만족시키려고 걔한테 가서는 맞아, 얘한테 가서는 네가 맞아 라고 얘기하면 그게 신뢰가 생길까요? 그럴 수는 없다. 성인이 돼가는 과정에서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배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항상 위선, 그냥 남들 앞에서 그냥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수작, 잘해주고 무조건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만족시키는 데 전념하고, 이런 것들이 누군가와 사귀는 데 있어서는 좋을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좋지 않다. 비오님이 그래서 난 잘못을 한 게 없었는데 사과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 마라 이제부터. 이제 오늘 배우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저랑 약속하시면 됩니다. 하지 않기로. 여러분들도 안 좋지만 뭐 저도 가르쳐주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잘하면 좋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근데 이게 그냥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잘 되는 방법이에요. 뭐 안 되는 걸 억지로 된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히 지세요. 좋아하는 사람이든 뭐 안 좋아하는 사람이든 당당히 지져야지 뭐. 4번. 상대방 이성이 나를 거부한다는 건 인생에 매우 큰 중요한 사건이며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이성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거절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여자나 남자에게 거절을 당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나를 한번 뒤돌아보고 나를 한번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체크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뭘 인생을 잘못 살았나? 뭘 바꿔야 되냐? 특히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서 재회 사건을 많이 다루지만, 이제 이별을 하고 나서 자기가 내가 뭐가 문제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뭐 잘못됐다고 보기는 힘들지만은 인간에게 있어서 안 좋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에서 내가 핵심적인 부분을 할게요. 죄책감. 이게 안 좋아. 이게 죄책감과 후회가 안 좋아. 죄책감을 가지는 거는 복귀해볼 수도 있죠. 뭐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드리지만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자아랑 슈퍼에고랑 이드가 있는데, 이 슈퍼에고라는 애가 양심 같은 거거든. 이게 인간의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은 이런 죄책감이나 과거에 있었던 수치심, 이런 것들이 자기를 괴롭히게끔 좀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스트레스가 많고 자기 죄책감을, 자기 복귀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죄책감을 가지거나 후회를 하더라도 별로 바뀌는 게 없어서 그래요. 제가 무의식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드려도 사실 여러분들이 막 죄책감을 가지고 막 후회를 해도 여태까지 자라온 역사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 원래 검소한 성격이다, 그런 거 안 바뀝니다. 예, 그런 거 잘 바뀔 일이 없어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역사가 있는데 만약 그걸 바꾸려고 하면 자존감만 떨어져요. 왜냐면 내가 나의 스스로를 부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를 할 필요가 없이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랬던 적도 있지 뭐, 그러면서 뭐 더 나아지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거나 외모를 꾸미거나 뭐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자기가 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유의미하지만, 자꾸 이제 그 사람에게 거절당했다고만 생각해서 나는 안 되는 새끼야, 나는 좀 쓰레기 같네,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일들이 많았죠. 여자 친구나 이런 애들에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면 인생 끝난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제외하시는 분들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제외가 안 되면 인생 끝난 것처럼 인생의 모든 게 다 거기에 매달려 있어. 다 모든 걸 거기에 올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 데이트 신청을 거절하는 거 보니까 나는 이번 생 끝났다, 이참에 그냥 스님이나 될까? 자기에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강의가 이제 제가 스타터 강의랑 프레임 강의잖아요. 안 되긴요. 해보면 되죠. 세상에 나가가지고 내가 여자를 만나보고 남자를 더 넓은 세상에서 만나보면요, 뭐 그렇지도 않아요. 좋아할 수 있는 사람도 꽤 많고요, 좋아해주는 사람도 꽤 많아요. 뭐 굳이 뭐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뭐 저는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어렸을 때부터 증명을 해내던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안 돼?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내가 그냥 단순히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봐 라고 생각하지 않고 좋아할 만한 몸을 키워. 그래, 내가 해보는 거지. 사람들이 좋아할 만큼 막 몸도 키우고 외모도 가꿔 본 다음에 세상에 한번 뿌려봐. 사람들이 진짜 안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망상과 후회감과 죄책감으로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증명해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약물고 내가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과학적인 사고를 하자는 거야. 아니 그냥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실험을 해보자는 거지. 진짜 안 되는지 그냥 해보면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방법도 바꿔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몰라? 아무튼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스타트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걸 보고서 해보면 돼.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좀 더 노출시키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 많아요. 진짜 생각해보면 좀 더 넓은 물에다 자기를 갖다 놓고 자기라는 상품의 가치를 갖다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더 좋아할 겁니다. 남자들은 뭐 헌팅을 하든 뭐 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갖다가 직접 가가지고 입만 만다시지 말고 가서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진짜 잘 돼요. 자기 스스로가 계속 비관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지 뭐 실제 현실에서 그걸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